이 종목은 780억 정도만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를 해도 대량 매수를 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까지 해서 10거래일 만에 3천억이 넘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대량 매수의 조건을 아득히 뛰어넘는 그런 순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종목은 계속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승민입니다. 자, 오늘은 제2의 투산 에너빌리티를 찾았다. 하반기 이 4개 주식 사놓고 기다리면 큰 부가 될 겁니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최근 발표된 글로벌 자금 흐름의 데이터를 보시면 전 세계에서 한국으로 자금이 가장 많이 유입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무려 34억 정도다. 라고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는데 이 정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매수를 한다. 라는 그 이상의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데이터를 보시면 은행 예금 있잖아요. 이 은행 예금에서 14조 원이 빠져나갔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상당 부분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 장롱속에 꼭꼭 숨겨놨던 그런 현금들도 다시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코인 시장에서도 돈을 빼서 우리 한국장으로 다시금 리턴하는 그런 자금들도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우리가 낙수 효과라고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외부에서 다시 내부로 그리고 다시 실물 자산과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또 핫한 이유가 또 이제 해외 투자 자금들이 좀 복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미국장이 강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주식을 팔고 미국으로 투자를 갔던 그런 서학 개미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증시로 복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학 개미라고 하죠.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중학 개미들도 다시금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부동산이나 금리에 투자를 했던 일본의 개미, 일학 개미들도 현재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 투자한 이러한 일학 개미들은 환차손 부담이랑 양도세 부담이 좀 클 거예요. 그래가지고 빠르게 우리 한국 시장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좀 이제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거대한 자금들이 우리 한국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부의 통화 정책보다도 재정 정책이 지금 이제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존 금리는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무제한적으로 뭐 금리를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가 얼마나 재정 지출을 하느냐 이 부분을 잘 따져보셔야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추경을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편성된 자금이 이 경기 흐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이 부분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면 추경에 대한 지출의 방향성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렇게 추경을 해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인프라 투자나 또는 이제 SOC 투자 뭐 이런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진행한다면 그러면 가뜩이나 좋은 주식시장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복지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뭐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우주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그런 첨단 산업들 있잖아요. 그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분명히 우리나라도 좀 이제 지금이야 펀더멘탈이나 생산적인 부분들에서 좀 딸리겠지만 결국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이런 복지가 아니라 이런 인프라 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하면 분명히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실히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은 좋은 것 같아요. 3,000포인트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5,000포인트도 이러한 추세면 금방 좀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인버스 투자가 거의 뭐 역대급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상승장을 좀 이제 바라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이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셔도 됩니다. 일단 항상 개인 투자자들이 인버스에 크게 베팅하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정말 큰 상승이 나왔어요. 개미들의 생각과 시장은 항상 반대로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이 스윙맨 채널을 구독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안심하시고 항상 증시 상승을 좀 이제 즐겨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장 흐름을 좀 보자면,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시장의 속성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장이 단순히 2024년도 하락한 장세의 반등이 아니면 최근에 4월 달에 하락했던 흐름의 반등장이냐, 뭐 이 부분들을 따져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장에 진입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자면 단순히 그냥 빠졌다가 상승하느냐, 아니면 그 상승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등장보다도 이제는 상승장이 찾아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등장일 때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락장을 거치고 증시가 반등하는 흐름이라면, 하락장 때 대부분 뭐 2,000개 종목들이 다 빠진다고 칩시다. 그러고 나서 반등을 하게 되면 2,000개 종목들이 다 상승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 1%, 2%, 3%씩 찔끔찔끔 상승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주도주가 부재가 되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종목이 그냥 의미 없는 반등을 하는, 그러니까 빠졌다가 그냥 반등하는 그런 시기를 반등장이라고 해요. 하지만 상승장은 다릅니다. 주도 테마가 있고 주도 산업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전이라든지, 그리고 오늘같이 뭐 AI, 그다음에 뭐 보시면 네이버나 카카오 이쪽으로 큰 돈이 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도주의 이 매수세가 몰리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상승장의 경우에는 과거 2023년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뭐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그 외 등등 2차 전지 주도주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그때 그런 거 굉장히 흡사한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승장에 좀 이제 대처하는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일단은 웬만하면 잡주들은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1조 미만의 종목들은 그렇게 눈여겨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하락장이나 횡보장에서 테마성 이슈, 그러니까 재료를 가지고 상승하는 흐름에서 우리가 재미를 볼 수 있지, 이런 상승장에서는 주도주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가는 종목들이 계속 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상승장에 대처하는 자세는 네임드가 있는 종목을 발굴을 해서 그 종목들에 얼마만큼의 자금이 몰리는지, 또는 외국인 기관들이 얼마만큼 매수를 유지를 하는지, 그 부분을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추천드리고 싶은 게, 시가총액 30위권 이내 종목들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그렇게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름만 들어도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기업들, 뭐 오늘같이 카카오, 네이버, 뭐 두산에너빌리티, 뭐 SK하이닉스, 뭐 그다음 아모레퍼시픽, 뭐 요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좀 이제 많이 알려진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공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기관들, 그러니까 그들은 수급의 항공모함이에요. 돈이 무제한적으로 많습니다. 그런 메이저 기관들이 매수를 해 줘야 이제 주가 상승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개인 투자들이 백날 모여서 그 종목을 매수해 봤자 절대로 주가 상승이 안 나옵니다. 기관 외국인들 그냥 프로그램 애들이 그냥 뭉탱이로 쭉쭉 매수세를 늘려 나가야, 그래야 주가 상승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네임드란 게 있어야 됩니다. 네임드. 명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가총액 30위권의 네임드 종목을 꼭 눈여겨 보셔야 되겠다라고 좀 이제 강조를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저와 함께 무엇을 공부를 할 것이냐? 일단은 종목을 제가 4종목 정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기 전에 수급 맥점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자, 어제는 제가 일정 기간, 그러니까 뭐 6개월이 됐든 뭐 1년이 됐든 뭐 3개월이 됐든 간에 일정 기간 동안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시가총액 대비 얼마나 매집을 했는지에 따라서 뭐 5%권, 10%권, 15%권, 20%권 요렇게 나눈 다음에, 그다음에 5%권의 상승은 이만큼, 10%권의 상승은 이만큼, 15% 매집의 상승은 이만큼, 20%의 상승이 이만큼.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와 현대로템의 예시를 들어가지고 외국인들과 기관이 시가총액 대비 몇 퍼센트를 매집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다르게 수급 맥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구해서 수급 맥점, 그러니까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수급의 맥점, 그러니까 팡 크게 매수를 했느냐,
본격적으로 띄울 준비가 됐느냐 그 부분을 따지는 그런 이제 매수 가격대, 매수 그 규모를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는 공부를 좀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면 자 5월 1 일, 자 이번 5월 1 일부터 5월 12 일, 그러니까 10 거래일이죠. 거의 한 10 거래 정도가 되는데, 자 이때 흐름을 보시면 당시 시가총액이 19조 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가총액의 0.3%가 570억 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급 맥점 규모는 외국인들과 기관이 570억 이상을 순매수를 해 주면, 그러면 이제 그것을 수급 맥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수급 맥점이 570억인데, 자, 10 거래일 만에 외국인들 800억치 매수를 했네요. 자, 그리고 기관도 200억치를 매수하면서 1,0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요 구간에서. 자, 요 구간 동안에 570억 정도만 매수를 하더라도 이거 수급 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무려 외국인 기관들이 얼마 매수를 했죠? 1,00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걸 2배 정도를 매수를 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죠? 계속 상승을 하는 겁니다. 왜냐? 여기서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계속적으로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관성의 법칙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성. 자, 물체에 힘을 가하면 계속 그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죠. 수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강력한 에너지가 들어오면, 강력한 매수세가 팡 들어오면 주가는 계속적으로 그 방향성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자, 물리학이랑 비슷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하반기에 노려봐야 될 만한 네임드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수급 맥점의 흐름이 나타나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서 좀 매수를 하신다면, 그럼 이제 하반기에 좀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카카오입니다. 저 계속 지금 카카오 네이버 강조를 드리고 있죠. 오늘 또 갔죠. 오늘 또 갔습니다. 계속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매집이 잘 됐습니다. 자, 1년 동안 매집한 거 보셨죠? 6개월 동안 매집한 거 보셨죠? 거의 뭐 3%, 4% 이렇게 매집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대비해서. 카카오가 시가총액이 26조인데 3%, 4% 매집을 한 거면 몇 천억치 매수를 한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매수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매수세의 힘입어서 상승 탄력으로 만들어내는 수급 맥점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고요. 시가총액이 26조인데 26조에 0.3%면 얼마죠? 780억입니다. 자, 10거래일 이내로 780억 정도를 매수를 해준다면 그것은 수급 맥점이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대량 매수를 어느 정도 했고 본격적으로 상승의 준비를 하는구나라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어떻죠? 자, 기관이 3천억치를 매수했습니다. 거의 뭐 700억치만 매수를 해도 수급 맥점인데 거의 몇 배입니까? 거의 뭐 4배죠. 거의 뭐 한 4배 정도, 4.5배 정도 순매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날까요? 저는 더 갈 거라고 봅니다. 네, 카카오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봐요. 물론 지금 뭐 카카오가 뭐 재무가 좋다더니 펀더멘탈이 좋다더니 아니면 뭐 스테이블 코인이 뭐 유행이라더니 아니면 뭐 CBDC가 대세라느니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명분일 뿐입니다. 핑계예요, 그거는. 이미 외국인 기관들이 매집을 꽉 해놨기 때문에 상승을 시키려면 그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상승을 시키려는 그런 명분이 필요하면서 일단 카카오가 다시금 유명해지면서 투심이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들과 개인들 같이 계속 쭉쭉쭉쭉쭉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명분일 뿐이고 이미 외국인 기관들은 과거서부터 큰 매집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이슈라는 것은 이 상승을 살짝 에너지를 조금 더 만들기 위한 그런 명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도 수급 맥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도 보세요. 간다 하니까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예, 카카오도 그래요. 카카오도 지금 거래대금 상위나 프로그램 상위나 이런 부분들 보시면 계속 상위권에 뜹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도 30위권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네임드 있는 종목들이 상승장에서는 계속 빛을 발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눈여겨보시고, 거대한 유동성이 이미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카카오 같은 애들 들어올리는 거 일도 아니에요, 앞으로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입니다. 당연히 카카오 네이버 같이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자, 시가총액 보도록 할게요. 40조죠.
자, 그러면 수급 맥점을 구해봅시다. 40조에 0.3% 해보세요. 1200억입니다. 그러면 10거래일 이내로 1200억 정도만 들어와도 이거는 외국인 기관들이 대량 매수를 했다라고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자, 보니까 외국인들 800억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기관들이 1800억씩 들어왔습니다. 거의 뭐 2000억치 들어왔잖아요. 그쵸? 2000억 넘게 들어왔습니다. 거의 2배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카카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규모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죠? 계속 가는 거예요. 네이버도 쉽게 꺾이지 않을 겁니다. 물론 하락장이 왔을 때 2, 3주 정도 좀 이제 횡보를 하거나 꺾일 수도 있습니다만, 상승장이 계속된다면 계속 치고 올라갈 거예요. 왜냐?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매집을 거의 한 7%대까지 매집을 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0%대까지 매집의 퍼센테이지 비율이 늘어나면, 그렇게 되면 두산에너빌리티도 8%에서 10% 정도 외국인들 들어왔다. 외국인들 1년간 매집해서 지금 몇 프로 올라갔습니까? 거의 150%나 올라갔잖아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도 충분히 바닥에서부터 100%, 200% 그런 대지수의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외국인 기관들이 매집을 많이 해놨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흐름도 보세요. 10거래일 내로 개인들이 안 사요. 개인들만 팔아요. 외국인 기관들 계속 삽니다. 계속 끌어올리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 네이버의 저 수급 맥점도 한번 구해봤습니다. 자, 10거래일 이내로 1200억 넘게만 들어오면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런 종목들이 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급 맥점이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는. 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도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여기서도 자, 하이닉스 수급이 정말 좋다. 만약에 상승장이 기대가 된다면 아무리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크고 그리고 날고 기어봤자 어차피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 끌어올려 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저번 달에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수급 맥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계속 그 상승의 에너지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10거래일, 그러니까 6월 9일부터 6월 20일까지 10거래일 동안에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보니까 7,600억이네요. 7,000억 정도. 자,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180조입니다. 자, 180조에 0.3%면 5,400억이에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5,400억이 10거래일 이내로 팍 들어오면 그거는 이제 수급 맥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7,000억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수급 맥점의 그 금액보다 훨씬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작정하고 올려준다는 것이죠. 그만큼 시장에 뭐가 많아서 유동성이 많으니까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SK 하이닉스랑 그다음에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종목이 개별적으로 그냥 좋아서 외국인들이 그냥 싹 들어간다라고 보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우리 한국 증시가 결국에는 좀 이제 뭉탱이로 해서 외국계 펀드 자금들이나 글로벌 자금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 워낙 스테이블 코인 한다고 해서 누가 뭐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저 외국의 뭐 미국 사람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은 뭐 관심을 가질까? 아무도 안 가져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만큼 지금 현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고 나름 그래도 기대감이 있는 상태로 들어왔다라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바탕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그 증거를 우리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변동성을 보면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등치 큰 종목들이 1%, 2% 반등하는 것도 힘듭니다. 네이버가 어떻게 6%나 반등하고 최근에 18%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말이 안 돼요. 작년에는 여러분들은 뭐 하루 거래 대금이 15조가 안 되는 상황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3월달, 4월달만 하더라도 하루 거래 대금이 뭐 20조가 안 돼, 20조 뭐예요? 15조가 안 되는 흐름들도 많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한 종목에서만 2조, 3조가 터진다고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하이닉스도 지금 수급 맥점이 발생했죠. 5,400억 정도만 매수를 하더라도 강력한 수급 맥점인데 외국인들이 7,600억이나 매수를 했습니다. 이것도 계속 하반기에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 들고요. 자, 그리고 아모레퍼시픽도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도 제가 수익민 채널에서 계속 강조드렸던 종목이죠. 자, 시가총액이 7.7조입니다. 그래서 수급 맥점을 구해보니까 7.7조에 0.3% 하니까 230억이에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은 230억이 10거래일 내로 이렇게 진입을 하면, 유입이 되면 좀 수급 맥점이 발생을 해서 긍정적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모레퍼시픽은 이게 10거래일 동안 봤을 때 그 정도 흐름은 아니에요. 자, 외국인들이
130억치 누적으로 매수를 했고 개인들도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니까 280억치가 하루 만에 들어왔네. 280억치가 하루 만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이제 수급 맥점으로 좀 보셔야 된다. 하루 만에 한 10거래일 대형주기 때문에 10거래일 정도로 따져 가지고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하루 만에 0.3% 이상의 이 순매수세가 빡 들어왔어요. 이것도 계속 상승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요렇게 수급 맥점을 좀 파악을 하는 그런 이제 공부를 해 봤고요. 어차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것은 결국 유동성 장세입니다. 유동성 장세고 그리고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시가총액 3위권 이내 종목들 중에서 네임드가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가장 인기가 좋은 종목들이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드린 종목들 거래대금 상위 보세요. 카카오 들어가죠? 자, 카카오는 어제도 2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등이에요. 거래대금이 하루에 2조가 터집니다. 자, 네이버 보세요.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자, 보시면 어제 1등이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근데 오늘 보시면 2등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네이버가 어제 오늘 1등, 2등이에요. 다 조단위 거래대금 터지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 거래대금이 한 3개월 전만, 2개월,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얼마 터졌다고요? 15조 미만으로 터졌습니다. 자, 그리고 코삭에서만 뭐 5조 정도 터지는데 카카오 네이버를 보세요. 오늘 뭐 4조가 터집니다. 거래대금이. 엄청 많이 터진 거거든요. 자,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하이닉스 합쳐도 삼성전자 시가총액 못 따라잡아요. 하지만 삼성전자도 1조 언저리로 터지는데 이 카카오 10개, 네이버 10개 있어야 삼성전자 따라가는데 근데 카카오 네이버가 삼성전자보다 거래대금이 훨씬 더 많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뭔가 좀 의미가 있겠죠. 예, 그만큼 인기 있는 종목이고 네임드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반기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주도 트렌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돈이 몰리는데 안 올라가겠습니까? 예, 물론 시장 영향에 따라서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거대한 주도 트렌드에 대한 물결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죠. 두산에너빌리티도 보세요. 두산에너빌리티도 과거에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계속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탑5 내에 계속 찍혀요. 1월달, 2월달, 3월달 항상 거래대금 상위 평균적으로 종합해 보면 두산에너빌리티는 계속 있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오늘 보니까 5등이네. 그렇죠? 삼성전자랑 두산에너빌리티랑 10배 차이 납니다. 시가총액이.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런데도 두산에너빌리티랑 삼성전자랑 거래대금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만큼 지금 반등장에서는 지금 이제 상승장 초입 구간에서는 이런 거래대금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외국인 기관들 순매수 상위 종목들 보세요. 1등 카카오입니다. 5천억, 5천억. 1개월 동안 카카오가 1등입니다. 5천억치 매수 들어오면서. 2등이 알테오젠이고요. 3등이 하나오션이고, 자, 4등이 현대건설이고, 자, 그리고 네이버 보세요. 네이버가 5등입니다. 그만큼 지금 외국인 기관들도 카카오 네이버 그냥 쓸어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프로그램도 보세요. 프로그램도 지금 SK 하이닉스랑 네이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오늘 1,000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700억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 보니까 야, 이거 주도주의 조건이 완성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래대금 이렇게 2조씩 터지고 일주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루 만에 이렇게 2조가 터지고 그리고 어제도 2조 가까이 터졌잖아요. 예, 그만큼 지금 가장 핫한 이슈고 이미 수급 맥점이 발생하고 이미 네이버, 카카오나 이런 애들은 외국인 기관들이 매집을 많이 해놨습니다. 작년에. 예, 작년에. 제가 어제 그 매집 비율 계산하는 거 같이 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상승장에서는 뭐 카카오, 네이버, 하이닉스, 아모레퍼시픽 이런 애들은 계속 우상향을 할 것이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왜냐? 돈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펀더멘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두산에너빌리티도 펀더멘탈적으로는 고평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현대차랑 두산에너빌리티랑 영업이익의 차이가 10배가 차이 납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똑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자산을 한 30조 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시가총액 그래도 30조 정도 갔을 때가 이제 적정 주가에 들어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30조 딱 들어왔잖아요. 36조 거의 한 40조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짝 고평가된 거예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제 기술적인 영역이고 근데 이제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 이런 애들은 이제 상승을 하는
본격 상승 출발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저는 좀 이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수익민 채널은 100% 무료로 그리고 100% 무료로 텔레그램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다양한 투자 컨텐츠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메이저 수급 추적, 수급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수익맨 텔레그램방 입장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장시하기 전에 뉴스와 그다음에 관련된 종목들, 대장주들 그리고 그 뉴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싹 다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등하는 종목들의 공통점 찾아서 여러분들이 또 급등하는 종목들 좀 이제 잡을 수 있도록 방향성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작성한 급등의 가속도 전자책과 그다음에 제가 작성한 이런 자료집들도 무료로 텔레그램방 안에서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좀 이제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에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 터치를 하시고 입장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결국에 코스피가 이제 3,000포인트를 왔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포함해서 우리 투자자분들 항상 성공 투자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저는 하루에 한 번씩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좀 이제 댓글 100개 달아주기 프로젝트랑 그다음에 좋아요 1000개 만들기 프로젝트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좀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정말 참여를 잘 해주셔가지고 원래 100개를 목표로 했는데 막 200개가 넘어가고 좋아요도 막 1200개 이렇게 찍히니까 너무 진짜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루하루 진짜 영상을 찍을 때마다 좀 즐겁게 찍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즐겁고 영상 찍는 게 즐겁고 그다음에 자료나 이런 것들 찾을 때도 정말 재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더 정말 일단 제 목표를 좀 말씀드리자면 다른 유튜버들이 하지 않는 그런 컨텐츠를 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수급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최대한 그 종목의 매집 비율이라든지 또는 수급 맥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컨텐츠를 좀 열심히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응원 댓글 짤막하게라도 한 번씩 달아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 뭐 아무튼 항상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 영상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부자 되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제가 간절히 좀 이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뭐 별의별 얘기하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상을 좀 이제 한 20분 내로 이렇게 좀 끊어 보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 이것도 전달해 드리고 싶고 저것도 전달해 드리고 싶고 하는 과정에서 정말 진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영상이 좀 지루해지는 것 같은데 최대한 조금 좀 압축을 해서 진짜 할 말만 딱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영상이 길어져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요즘에 또 보니까 스킵 기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좀 불필요한 그런 내용들은 뭐 제가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텔레그램 홍보라든지 뭐 또는 뭐 쓸데없는 얘기들은 스킵 하시고요. 네, 그렇게 시청하시면 이제 핵심만 좀 뽑아서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영상 마지막에 어차피 또 요약을 하잖아요. 그쵸? 그 요약도 여러분들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저희 수익맨 채널이 구독자 15만 2천 명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너무 빠르게 좀 구독자 늘어나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거기에 맞는 책임감 좀 느끼고 항상 좋은 정보들 제공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항상 건강하십시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익!